우리 초보자분들이 어떤 성향의 라켓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900원이요. 형, 저 그런데 라켓 살려고 그러는데 무거운 거 살까요? 가벼운 거 살까요? 라켓 고르는 거 쉽지? 오케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안녕하세요, 와루입니다. 오늘은 라켓 선택하는 방법, 초보자분들이 어떤 성향의 라켓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은 헤드헤비 라켓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급자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무거운 헤드헤비 라켓을 초보자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 제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무거운 헤드헤비 라켓을 초보자분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솔직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헤드헤비 라켓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게로 인해서 하이 클리어의 비거리나 스매싱의 파워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부족한 이런 스트로크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켓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이 클리어의 비거리나 스매싱에 대한 부분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상급자분들의 대부분은 헤드헤비 라켓, 그러니까 무거운 헤드헤비 라켓을 사용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도 크고 그리고 좀 사용하기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런 라켓을 초보자분들에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라켓들을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 잠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부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초보자분들에게 요넥스의 아스트록스 99의 3U를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 4U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라켓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사실 좀 많이 무리가 오는 라켓들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경량 라켓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경량 라켓 역시 가볍고 편하긴 하지만 3U 헤드헤비 라켓에 비해서 많이 가벼운 그런 라켓이기 때문에 하이 클리어의 비거리나 스매싱의 파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비교 자체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스매싱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좀 과도한 어깨 사용, 좀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그런 스트로크로 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헤드헤비 라켓을 사용을 하다가 경량 라켓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을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좀 많이 무리가 왔다, 경량 라켓임에도 많이 무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손목을 쓰는 방법을 아직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경량 라켓에 대해서 파워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보다는 헤드헤비 라켓을 사용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헤드헤비 라켓이나 경량 라켓, 저는 두 가지 이 라켓을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라켓은 굳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성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성향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많은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켓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헤드헤비 라켓을 사용을 해야 된다, 경량 라켓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동호인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라켓들, 그런 라켓들을 뭐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동호인들 사이에서 명검이라 불리는 라켓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구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동호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라켓들은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입소문이 난 그런 라켓들입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가격적인 부분에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라켓의 가격은 성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례를 하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성능의 상승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가격을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프의 곡선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성능의 상승폭은 점점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차점과 두 번째 교차점, 세 번째 교차점을 비교해보면 성능 대비 가격 상승폭이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죠.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가격차는 많이 벌어지지만 성능의 상승폭 차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과 라켓 성능의 비례관계는 이렇고요. 가격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지 정말 저가형 라켓이 아니고서야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고가의 라켓을 선택을 하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 라켓을 구매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꼭 20만원 이상의 그런 고가의 라켓을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이런 15만원, 10만원, 그리고 그 이하의 라켓들 그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라켓이 많다는 겁니다. 꼭 20만원짜리 이상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 헤드헤비 라켓, 그리고 경량 라켓이 초보자분들에게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너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라켓, 우리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켓을 선택을 하는 게 초보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구매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효율적인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은 상당히 격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운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는 겁니다. 배드민턴을 많이 쳐보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고요. 제 주변에서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부상으로 휴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할 경우는 배드민턴을 접는 친구들도 봤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배드민턴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라켓을 선택을 하시는 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와루였습니다.